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이 정확히 10하루째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연일 파격 행보를 보이며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정치부 안보람 기자와 함께 문 대통령의 10하루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안 기자, 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언론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파격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말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취임 이후 하나의 키워드를 꼽아봐라 그러면 파격이 될 겁니다. 예.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파격에 가까운 소통인데요. 특히 권위를 내려놓고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 청와대 참모진들과 식사를 하고 또 청와대 직원들과 밥을 먹으면서 격없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준 건데요. 참모들이나 청와대 직원들은 이미 신원조회를 거친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시민들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리고 있습니다. 경호를 대폭 낮춰서 사람들이 문 대통령에게 다가서는 걸 제재하지 않는 건데요. 인천공항을 찾아서 직원들 속에서 어울려서 셀카를 찍고 또 자유롭게 얘기를 나누면서 소탈한 모습을 보였고요. 스승의 날에는 그 초등학교를 방문한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문 대통령이 나타나자 어린이들이 막 달려들어서 사인을 해달라고 한 건데요. 미처 종이를 준비하지 못한 어린이가 가방에서 주섬주섬 종이를 꺼내자 몸을 낮춰서 쭈그리고 앉은 채 그 시간을 다 기다려줬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보기가 좋다, 이런 평을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또 당과 소통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아요. 예, 문 대통령이 당선 직후 찾아간 곳이 다름 아닌 야사당 당사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잘 좀 도와달라, 이런 의미였을 텐데요. 특히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누구보다 놀란 모습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은 촛불의 승리라고 생각하고 온 국민의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정의당에 찾아주신 첫 번째 대통령이십니다. 어제는 5당 원내대표를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했는데요. 취임한 지 불과 9일 만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취임 1년 4개월 만에 첫 식사를 했던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속전속결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5.18 기념식에서 좀 가슴 찡한 모습이 있었는데 아버지를 먼저 보낸 따님이죠. 김소영 씨를 꼭 안아준 모습, 많은 국민들 좀 가슴이 좀 찡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는 장면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 씨는 자신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광주 병원으로 찾아온 아버지가 계엄군 총탄에 사망했다는 얘기를 전해 많은 이들을 눈물 짓게 했는데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고 급기야 갑자기 일어나서 퇴장하는 소영 씨를 꼭 안아줬는데요. 당시 상황을 김소영 씨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행사하면서 리허설이라고 막 연습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해서 그게 끝나면 바로 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저는 또 정신없이 또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즉석에서 이뤄진 장면인데요. 문 대통령은 김 씨를 꼭 안아주면서 울지 마라, 기념식 끝나고 아버지 묘소에 참배하러 같이 가자, 이런 말을 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빠 산소에 참배하러 같이 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군요. 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좀 사실 좋은 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기자들 사이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사실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자들의 평가는 다소 박한 편이었습니다. 성품은 참 좋은데 그렇다 보니까 너무 많이 고민해서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치적 리더십을 검증할 만한 성과가 있었는가 하는 데 의문이 있었던 건데요. 당대표 시절 당 안팎에서 흔들기로 또 고전을 했었던 그 과거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아주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취임 초기, 그러니까 허니문 기간이긴 하지만 기대 이상 이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기사에서도 보면 내가 문재인을 잘못 봤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 기자들의 평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다 보면 기자 입장에서는 좀 힘들고 피곤할 때도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하루에도 불쑥불쑥 브리핑이 여러 차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저희 기자들 입장에서는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보낼 수가 없고 정확히 다 이제 타이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수석들에게 기자들 전화를 다 받고 성실히 답하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수석들은 밀려드는 기자들의 전화에 다른 일을 보기 어렵다 뭐 이렇게 하소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에 적응할 때까지 뭐 한 10일만 기다려달라. 그 이후에는 전화를 다 받겠다. 대신 브리핑을 많이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기자들이 묻는 질문을 피하지 않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공식 브리핑이 끝난 이후 자리를 떠나가다가도 기자들이 이제 보충 질문을 하면 일일이 다 답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얘기를 듣고 또 다시 정리를 해야 하는 기자들 입장에서는 소통이 지나치다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기자들도 힘들겠지만 사실 뭐 수석이나 뭐 청와대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지 않을까. 기자들 때문에 또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진정한 소통이라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정치 문제에 있어서는 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정치를 잘하다 보면 정치권과 국민이 이 소통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또 세대 간의 소통도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자, 안보람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검찰 수뇌부의 이른바 돈 봉투 많차는 검찰개혁에 불씨를 당겼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리는 검찰개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인적 쇄신입니다. 뿌리 깊은 검찰 내 기수 문화와 서열 파괴를 통해 개혁을 단행하겠다는 겁니다. 5기수나 하향 조정하면서 윤석열 검사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힌 건 신호탄이었습니다. 앞으로 자연스럽게 우병우 라인의 제거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향후 검찰 인사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리는 또 하나의 그림은 검찰의 힘 빼기입니다. 즉, 검찰 권력의 분산이죠. 검찰 개혁의 마지막 과정이면서 사실상 가장 어려운 과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즉 공수처 신설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입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도 검찰의 인적 쇄신을 추진했지만 검사들의 집단 반발로 이어지면서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서정표 기자가 내다봤습니다. 예.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당당히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며 일가를 했던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 검찰 조직에서 서열과 사람, 이른바 라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구속을 피하면서 검찰 내 우병우 라인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말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병우 라인은 사의를 표명한 김주현 대검차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 안태근 전 검찰국장, 그리고 김기동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 등이 거론됩니다. 모두 윤석열 신임지검장보다 선배로 검찰 내 핵심 인사들입니다. 이미 수뇌부 5명이 줄사표를 낸 상황에서 법조계에서는 이들을 포함한 40여 명의 선배 기수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한 부장검사는 최근 인사는 검찰 죽이는 인사라며 후폭풍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새 정부의 검찰 개혁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항명 같은 반란을 보일지 법조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넥타이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착용했던 밝은 주황색 넥타이에 독도 강치무늬가 새겨졌다는 것이 알려지면서인데요. 문 대통령은 일관되게 넥타이 정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공식 석상에서 맸던 밝은 주황색 넥타이가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독도 바다사자의 일종인 강치대를 나타낸 물결 무늬가 있기 때문입니다. 강치는 한때 독도에서 번성했지만 일제강점기 당시 무분별한 포획으로 지금은 멸종된 종입니다. 사연이 전해지면서 일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선 독도 강치 넥타이가 품절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착용한 줄무늬 넥타이에도 메시지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차부터 6차 대선 TV 토론회까지 당 색깔로만 맞춰온 다른 후보들과 달리 줄무늬 넥타이를 메고 온 바 있습니다.
이 넥타이를 처음 제안한 예종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홍보본부장은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승리의 넥타이로도 유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보라색 넥타이를 착용하기도, 또 취업 준비생을 만난 자리에선 자신이 메고 있던 넥타이를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구직, 때로는 독도사랑 등을 나타내는 문 대통령의 넥타이 정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사건 이후 처음으로 대면할 예정입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장소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입니다. 이번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40년지기로 알려진 최순실 씨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게 됩니다. 뇌물 혐의 공범인 이들은 특검 수사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같은 장소에서 마주친 적이 없습니다. 최 씨 측은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자리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고문과 같다면서 분리 재판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17호 법정은 21년 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공판이 열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당시 두 전직 대통령은 수의를 입었지만 포승줄과 수갑을 차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도 예우 차원에서 사복을 입고 여성과 노약자에 대한 재판 관례에 따라 수갑과 포승줄 없이 재판정에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의 경우에는 재판 출석을 위한 호송 중에 수갑과 포승줄을 채우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렇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포승줄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재판 과정 일부를 생방송으로 공개할지 여부를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건데요. 인천공항을 찾아서 직원들 속에서 어울려서 셀카를 찍고 또 자유롭게 얘기를 나누면서 소탈한 모습을 보였고요. 스승의 날에는 그 초등학교를 방문한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문 대통령이 나타나자 어린이들이 막 달려들어서 사인을 해달라고 한 건데요. 미처 종이를 준비하지 못한 어린이가 가방에서 주섬주섬 종이를 꺼내자 몸을 낮춰서 쭈그리고 앉은 채 그 시간을 다 기다려줬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보기가 좋다, 이런 평을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또 당과 소통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아요. 예, 문 대통령이 당선 직후 찾아간 곳이 다름 아닌 야사당 당사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잘 좀 도와달라, 이런 의미였을 텐데요. 특히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누구보다 놀란 모습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은 급기야 갑자기 일어나서 퇴장하는 소영 씨를 꼭 안아줬는데요. 당시 상황을 김소영 씨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행사하면서 리허설이라고 막 연습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해서 그게 끝나면 바로 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저는 또 정신없이 또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즉석에서 이뤄진 장면인데요. 문 대통령은 김 씨를 꼭 안아주면서 울지 마라, 기념식 끝나고 아버지 묘소에 참배하러 같이 가자, 이런 말을 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빠 산소에 참배하러 같이 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군요. 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뭐 좀 사실 좋은 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기자들 사이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사실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자들의 평가는 다소 박한 편이었습니다. 성품은 참 좋은데 그렇다 보니까 너무 많이 고민해서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치적 리더십을 검증할 만한 성과가 있었는가 하는 데 의문이 있었던 건데요. 당대표 시절 당 안팎에서 흔들기로 또 고전을 했었던 그 과거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아주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취임 초기, 그러니까 허니문 기간이긴 하지만 기대 이상 이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기사에서도 보면 내가 문재인을 잘못 봤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 기자들의 평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뭐 소통을 많이 하다 보면 기자 입장에서는 좀 힘들고 피곤할 때도 많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하루에도 불쑥불쑥 브리핑이 여러 차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저희 기자들 입장에서는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보낼 수가 없고 정확히 다 이제 타이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촛불의 승리라고 생각하고 온 국민의 승리라고 생각할까 합니다. 저희 정의당에 찾아주신 첫 번째 대통령이십니다. 어제는 5당 원내대표를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했는데요. 취임한 지 불과 9일 만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취임 1년 4개월 만에 첫 식사를 했던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속전속결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5.18 기념식에서 좀 가슴 찡한 모습이 있었는데 아버지를 먼저 보낸 따님이죠. 김소영 씨를 꼭 안아준 모습. 많은 국민들 좀 가슴이 좀 찡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는 장면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 씨는 자신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광주 병원으로 찾아온 아버지가 계엄군 총탄에 사망했다는 얘기를 전해 많은 이들을 눈물 짓게 했는데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이 정확히 10하루째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연일 파격 행보를 보이며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정치부 안보람 기자와 함께 문 대통령의 10하루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안 기자, 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언론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파격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말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취임 이후 하나의 키워드를 꼽아봐라 그러면 파격이 될 겁니다. 예.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파격에 가까운 소통인데요. 특히 권위를 내려놓고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 청와대 참모진들과 식사를 하고 또 청와대 직원들과 밥을 먹으면서 격없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준 건데요. 참모들이나 청와대 직원들은 이미 신원조회를 거친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시민들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리고 있습니다. 경호를 대폭 낮춰서 사람들이 문 대통령에게 다가서는 걸 제재하지 않는